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M&L 칼럼입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이후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M&L 칼럼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물이 반 정도 남아있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거 근데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이 한 반 정도 남았다 컵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갈림길, 어떤 인생의 앞날이 달라질 수가 있다.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뭐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왜 칼럼으로까지 마련을 했겠습니까? 어, 일단 물이 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고 하는 뭐 부정적 사고와 비관적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이 아닌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이 반 남아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를 어떻게 우리가 사업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표는 어떻게 회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칼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예전 같았으면 훈계가 됐을 텐데 사실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진짜 올 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계속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이 사례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은 한 번쯤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자로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이 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죠.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의 자금이에요. 자본금입니다. 자, 그 자금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자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 자금일 수도 있고 투자 자금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자금의 50%를 여러분이 뭐 인건비로건 개발비로건 마케팅비로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50%의 자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표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이제 5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또 어떤 대표님은 아직 자금이 50%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그런 바람직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표님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금이 50%밖에 안 남았다. 뭔가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대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뭔가 후속 어떤 그 뭐냐, 이 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것인지, 투자 유치를 해서 IR 자료를 뭐 잘 만들 것인지, 뭐 아니면 기타 뭐 홍보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선택지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떤 창업자분들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이제 정말 반밖에 안 남았다. 벌써 반이나 썼다. 우리 한 거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 존버해야 된다. 여기서 존버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돈을 아껴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로 이제 갑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은 아니 뭐 50%밖에 안 남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이 돈 원래 받을 때도 뭐 지원 사업 어떻게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쓰고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반대로 회사의 자금이 50%나 남아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아직 할 일이 많어. 이 반을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반이나 남아있지만 이 반이나 남아있는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했다가 나중을 위해서 한번 비축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땡겨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정답일까요? 사실 이거 뭐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저는 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존버를 게 답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쓰다 보면 또 어떤 답이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새로운 어떤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밑에 있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결과물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분이 있는데 한번 요거를 좀 한번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일단은 이거 회사는 뭐 내 회사고 내가 운영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해서 그냥 직원들한테 알려주면 되지 않나,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사다리를 타요. 주사를 던집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죠? 이게 생각보다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6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안 되니까 이 본능, 감에 의존한다 그러고 사다리를 타거나 아니면 주사를 던져서 결정을 해요. 요즘에 또 뭐 다트를 던질 수도 있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다 선택지 이렇게 해놓고 삐리리링 돌려서 하기도 한다고, 룰렛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고민을 하다가 몰라 나중에 생각해서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금의 50%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50%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가능한 선택지를 논다라고 했을 때 이 선택지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만도 한 5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토탈 여러분이 회사의 자금이 50%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최종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여기 있는 6가지에다가 5가지가 각각 다 존재하니까 토탈 30가지 정도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30가지가 다 조금씩은 다른 결과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과 논의 후에 결정을 했다면은 투자에 성공하면은 베스트.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어려워도 뭔가 조금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부 분위기는 조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해서 투자를 그냥 해버리고 직원들한테 투자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그냥 50%다 때려 박았어요. 저희 인건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표가 질렀구나.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나가겠죠, 회사를. 그 회사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조금씩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한다? 투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래 버텨본다? 버텨볼 수도 있고 못 버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OX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이사이의 의사결정과 이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선택하는 각각의 선택지에 따라서 그 투자에 실패한 이후에 그 콜렉트럴 데미지,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표로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오늘 이 물이 반 정도 남아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한 선택이 연속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수한 선택 안에서 선택과 책임을 져야 되는, 즉 어떤 선택지를 고르고 그 고른 선택지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그 결과의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되는 대표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분기가 하나 지날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슈가 있잖아요, 스타트업들은. 실제로는 거의 매일 터지는데 그것도 최대한 완화시키자고요. 짜잘한 거 빼고 진짜 큰 거, 그런 것부터 한 분기에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러면 1년을 4개의 분기로 쪼개가지고 한 분기에 한 번씩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의사결정이 한 10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 아까 제가 한 거 30개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최대한 줄이자고요. 그래서 한 10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분기에 10개, 여기에도 10개, 그 다음에도 10개, 그 다음에도 10개면은 10을 4번 곱한 거니까 총 몇 가지? 매년
우리 회사의 방향성은 만 가지로 다르게 나와요. 즉, 만 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를 결국엔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요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3번 한다는 거는 보통 1000분의 1 정도의 수많은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 0.1%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 개의 선택지가 나타내는 방향성과 그 회사의 어떤 그 상황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 만 개 중에서 회사의 존폐를 정말 어렵게 하는, 직원들이 다 때려치고 나가고, 네, 회사의 자금줄이 끊기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남는, 심지어 직원들이 나가서 기술조차도 안 남아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만 개의 선택지 중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가 채 되지 않아요. 회사의 존폐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라고 해봤자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라고 해도 그 중에서 정말 회사 자체가 막 휘청휘청, 그냥 한 번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휘청일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치달을 정도로 가는 경우는 10가지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초기 창업 패키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그런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거나 해오는 그런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희한하게 반 이상이 그 1%의 상황에 처해요. 실제로 예창이 끝나고 나서 보면 잘 돼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 5%에서 10% 정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명맥 유지하는 게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뭐 회사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좀 미래가 걱정되는 게 한 50% 정도. 나머지 50%는 1%로 수렴을 해버려요. 신기하잖아요. 선택지가 만 개가 있는데 그 만 개 중에 만 개의 기업 중에 5,000개의 기업이 희한하게 그 10가지 선택지를 쫙 수렴을 해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대표가 뭘 잘못했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직원들이 뭐 잘못해서? 아니면 뭐 정책이 잘못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대표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더라도 진짜 자금이 반밖에 안 남아있는, 자금이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번을 선택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 옵션을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되게 힘든 거예요. 보통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저한테 멘토링을 왔던 친구들 중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될성 싶은 애들, 그러니까 조금 잘 살아남는 애들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즉, 나 혼자만의 이득보다는 뭔가 좀 여러 명이, 뭐 꼭 그게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주일 수도 있고, 뭐 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시점에 뭔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 정답입니다. 오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회사의 대표자로서 내려야 되는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를 내려야 되는지 아나요? 재밌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어요.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 최선책을 내려면 됩니다. 차선책도 아니고 최선책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최선이다. 더 이상 이거 이상의 존재가, 어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최선책을 내리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최선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번을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도 행복하고 주주도 행복하고 회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정말 베스트 솔루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100% 완벽한 그런 솔루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책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얻을 수 있었던 혹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반대급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즉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반드시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회사라고 하는 건, 특히 법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대표가 여러분이고 사장도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주주도 여러분이고 뭐 회사원도 1인 창조기업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구분 자체가 잘 안 되는데요. 묘하게도 그 안에서도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냐? 여러분 법인 설립하고 나서 무슨 뭐 자금 끌어들이고 뭐 대출 받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사의 대표와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와 법인의 재산은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을 해도 그 어떤 귀책 사유를 대표한테 물을 수는 없다. 즉 그 파산을 했을 때 그 빚을 대표가 갚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어떤 요소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 말이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회사의 자산과, 그러니까 법인의 자산과 대표의 자산은 별개의 존재다. 즉 무슨 얘기냐? 법인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회사의 대표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법인의 손해를 보지만 회사의 대표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곧 사장이고 이게 내 회사고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전체가 다 내 거기 때문에 희생을 해도 결국엔 다 똑같이 희생하는 거다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우리 회사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의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돼요. 투자 유치 막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막혔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혔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저당 잡혀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사입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회사의 법인의 입장에선 내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우리 회사지만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긴급 수혈해야 되는 10억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죠. 어떤 여지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죠.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집 한 채 날려먹는 거죠. 그 대출 못 갚아가지고. 물론 뭐 법인하고 막 법적으로 특이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되거든요.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임원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 주주한테도 발생할 수도 있고 회사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 대표라고 했지만 나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임원인데 나랑 임원을 같은 걸로 봐야 되지 않냐. 뭐 물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생각보다 임원진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지만은 뭐 주인 정신 이런 거 하기 전에 회사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회사 이꼴 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분명히 어느 하나, 어느 두 개는 분명히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정도가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손해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냥 조금 휘청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잘 돼가지고 다시 윈윈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희생하고 어떤 최선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임원 입장에서의 최선책이 있어요. 운영하는 운영진 입장에서의 최선책이 있고요. 주주 입장에서의 최선책이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의 최선책은 뭐예요? 회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투자한 내 돈을 보존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의 최선책이죠. 회사의 최선책은 뭐죠? 회사가 살아가는 거죠. 나의 최선책은 뭐죠? 임원, 주주, 회사 모두 싹 다 망해버려도 나 혼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나의 최선책이에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걸 희생해야 될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회사를 생각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희생을 제일 안 하는 쪽으로 항상 결정을 합니다. 예. 1번 선택지,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내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2번 선택지로 넘어가서 나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 이꼴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멘탈이 강해야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요만큼이라고 손해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3번 답지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손해를 볼 만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나오는 거예요. 그냥 0.1%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냥 폭망의 테크트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의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들, 자기가 희생하는 것들, 또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걸 또 엄청나게 티를 내요. 막, 아, 직원도 월급 못 주는데 내가 이거를 막 다른 데서 뭐 벌어가지고 니들 월급 주고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막 주식을 해가지고 그걸로 뭐 월급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압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내리는 그 최악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분기 쌓이고 또 한 분기 쌓이고 또 한 분기 쌓이면 그 다음 회사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창업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창업엔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분명히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한 건 패턴은 존재하더라고요. 이 폭망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게 참 희한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표가 어떻게든 기업을,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본인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지를 하면서도 실행은 하질 않죠. 왜? 내가 손해보는 건 싫거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손해까지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뭐 내 회사니까 내가 돈 요만큼 넣었는데 이걸로 나는 대단한 희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희생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피하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주말을 날려먹고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날려먹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날려먹고 아니면 내가 그 모든 거를 다 내 인생도 인생이니까 그걸 다 챙긴다. 좋습니다. 제가 그걸 비난하진 않아요. 중요해요. 저도 제 인생을 챙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오래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결과물로 인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푸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창업을 하라고 권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한 창업이라는 길이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태까지 대표님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제가 보기에 불안불안해하는 심지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조언도 드리고 이런 것들 하셔야 돼야 되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일은 없다 괜찮다 막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안타까운데 제가 그걸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스스로가 그런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회사고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회사의 지분을 50%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이단협청에 날라갔겠죠. 쌍욕을 했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 멘토예요. 컨설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모든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 그 선택은 여러분의 고민 상황에서 분명히 옳았을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상황이 안 좋아가는 회사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이라면 정말 제가 얘는 내 제자, 내 후배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나이 차이 꽤 나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뭔가를 하려는 친구라면은 정말 주의 깊게 조언을 해주고 진짜 선배로서 많은 얘기를 해줘요. 멘토뿐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통 한 저 정도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은 늘 복귀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저 사업을 했었다면 저 상황에서 저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무엇을 희생해야 했을까? 어떤 선택을 내렸어야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 가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누군가가 제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했는데, 제가 권하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 회사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투자를 받고 어떻게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향성은 달랐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또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저런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더 좋은 결과 얻어내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지를 했어야 됐을까? 이런 복귀를 항상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조언이나 조그만 얘기 하나하나들이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분명히 옳았지만은 그 결과 자체가 만약에 예상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후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후회라고 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그땐 이랬어 그러고 그냥 안 해버린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사실은 되게 허무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다음번에 또 소도둑을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후회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념과 방향성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했었고 어떤 고민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복기를 계속 해본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뭔가 어떤 선택지에서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M&A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하던 얘기였고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을 때만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강연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 번쯤 모든 창업자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기를 보니까 제가 언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또 그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굉장히 저 나름대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표자로서 한 번쯤은 이 토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